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지급하는 연봉과 각종 혜택들이 아까워 지난 5년 동안 단물만 빼먹고 최근 갑자기 그를 내친 베트남. 박항서를 내치고 충격적이게도 일본인 감독을 새로 들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자, 그런데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과의 계약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채 폭탄 발표를 하며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베트남이 다시 박항서 감독에 제발 다시 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지만 박항서 감독은 이미 한국과 협의를 통해 한국 국가대표팀의 감독을 맡을 것이라는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는 엄청난 충격을, 한국에는 초대박 소식을 추가로 전하면서 현재 베트남은 그야말로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을 어떻게 대우했는지가 낱낱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박항서 감독은 2017년 10월 베트남에 부임한 2018년 스즈키컵에서는 10년 만에 우승을 이뤄냈고 2019년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에서는 8강에 성적을 냈습니다. 또 베트남을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까지 진출시켰습니다. U23 대표팀에서도 2018 FC U23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같은 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베트남의 첫 4강 진출을 이뤄냈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만든 것이죠.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에 처음 지급한 연봉은 3억 원. 이 중에 세금으로 35%를 떼갔기 때문에 박항서 감독이 실질적으로 수령한 금액은 고작 2억 원이었습니다. 태국이나 심지어 인도네시아 감독 연봉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자, 그런데 박항서 감독이 수년 동안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동남아 1위로 만드는 기적을 발휘했음에도 베트남 정부가 박항서 감독과 재계약 당시 올린 금액은 연봉 7억 2천만 원.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박항서 감독이 일으킨 기적의 결과, 이로 인해 베트남이 국가적으로 얻은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을 합산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경희대학교 스포츠 문화 컨텐츠 연구소가 베트남 신화를 만든 박항서 감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해 발표했는데요. 박항서 감독의 경제적 가치는 무려 2280억 원에 육박합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베트남에서 기적을 만든 박항서 감독의 연봉이 7억 2천만 원인데 전직 태국 축구 선수이자 현재 베트남 국가대표도 아니고 이 베트남 리그 호앙아인 잘라이라는 팀의 감독을 맡고 있는 태국인 감독 키아티삭 세나무엉이 무려 연봉 9억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베트남 국민 영웅으로 등극한 박항서 감독보다 2억이나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에 말도 안 되게 낮은 연봉을 준 것이고 이마저도 아까워 이번에 박항서 감독을 내쫓은 것인데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의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이 현재 위치에서 더 이상 베트남 국가대표팀을 성장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 박항서 감독을 내보내고 다른 감독을 데려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박항서 감독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안정환 축구 해설위원이 차기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진에 합류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항서 감독이 다음 달 베트남과 계약이 끝나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언론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0일 다수의 축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본 결과 안정환 위원은 새 사령탑이 누가 될지에 관계없이 새 대표팀 코치진에 합류하기로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환 위원은 대표팀에서 지도자 인생의 첫 단추를 꿰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환 위원의 유소년은 물론이고 성인팀, 프로 무대에서도 지도자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안정환 위원은 앞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자신의 마지막 해설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안정환은 수려한 귀공자처럼 생긴 외모와는 다르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육아를 외할머니에게 맡겨버려 외할머니와 외롭게 성장하는데 그가 직접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나와서 이야기한 유년 시절은 그야말로
눈물겨웠습니다. 외갓집이 원래는 잘 살았던 편이기는 했고 한창 부였을 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자랐지만 안정환이 6살 때 외갓집이 사업 실패로 어려워진 데다가 외할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의 유산으로 커피숍을 하다가 망한 뒤 다른 곳을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외할머니와 단둘이 판자촌에서 빈곤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흑석동 판자촌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된 안정환은 배가 고파서 무랑 배추서리를 하거나 구판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얻어먹고 옷이 없어서 남의 집 빨래를 훔치는 것은 기본에다가 산에 흩뿌려진 삐라를 주워서 미군부대에 신고하여 학용품을 마련하고 방생 기간에 방생되는 물고기를 잡아서 다시 되팔아 돈을 마련하고 차비가 부족해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될 학교를 걸어서 다니고 차비가 역시 아까워서 학교 체육창고에서 잠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루는 안정환이 할머니에게 100원만 달라고 했다는데 왜 그러냐고 할머니가 물었더니 나가서 아버지를 사오겠다고 얘기했으며 실제로 차두리의 아버지가 차붐이라는 것을 매우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안정환의 할머니는 축구를 하는 것을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가뜩이나 잘 못 먹는 애라서 운동까지 하면 배가 더 빨리 꺼질까봐 걱정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축구부가 되면 간식으로 지급하는 빵과 우유를 먹을 수 있어서 단순히 또래 애들보다 달리기가 조금 빨랐을 뿐인 어린 안정환은 그렇게 축구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굶주린 배를 잡고 시작했던 초등학교 축구부는 후원하던 선배, 이 선배 아버지의 후원, 졸업을 하면서 지원이 끊겨버렸고 축구부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다행히 그의 마지막 경기에 훌륭한 활약을 보인 안정환을 다른 학교에서 유일하게 스카우트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애들은 축구를 관뒀는데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축구를 하지만 선배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매일같이 피곤한 몸에 여전히 배고픈 고달픈 생활들이 이어집니다. 한 번은 축구부원 숫자대로 지급받은 빵과 우유 하나가 비어버리자 이 선배 한 명이 안정환을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늦게 들어온 다른 선배가 그거 내가 먹고 나갔는데? 한마디에 화가 나서 그 길로 합숙소를 도망쳤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정환은 밥 먹듯이 축구부를 이탈하고 복귀하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본인이 말하기에 이 시기에 축구가 즐거워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쉬는 날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용직 아르바이트, 공사판을 전전했었는데 당시 수도권 전철 5호선 목동역 건설이 이루어질 때 안정환이 인부로 투입되어 벽돌을 쌓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프로에 입단하고 국가대표가 되어서도 할머니에게 아파트를 장만해주고 어머니의 도박빚을 갚았기 때문에 금방 돈을 모으지도 못했으며 이것 때문에 계속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이영표의 보약을 얻어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어려운 유년기 시절을 거쳐 아주대학교에 진학한 안정환은 졸업해서 거액의 프로축구단에 입단하는 대학교 선배들을 보고 2학년 때 축구로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잡았다고 합니다. 1997년 이탈리아 유니버시아드 직후 돌아오자마자 후반에 투입되어 혼자 2골 1어시스트 하면서 1대2로 지던 팀을 5대2로 역전승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렇게 아주대학교의 재단이었던 대우그룹이 운영하는 부산 대우 로얄즈로 자연스럽게 입단하게 됩니다. 이후 1997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대표로 71경기 중 중요한 순간에 무려 17골을 넣으며 화려한 선수 시절을 보낸 안정환이 이제 한국 대표팀의 코치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 이어 한국 대표팀에서 또 한 번 기적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떠나기 직전 또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미딩 국립 경기장에서 열린 독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와의 친선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비록 친선 경기이지만 베트남이 도르트문트를 꺾은 것은 전 세계 누구도 예상조차 하지 못한 놀라운 일입니다. 선제골은 도르트문트가 가져갔습니다. 전반 13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펠릭스 파슬락의 패스를 받은 도니엘 말런이 감각적인 슈팅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말런은 23세 네덜란드 유망주 공격수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반 36분 웅유엔 티엔린이 상대 골키퍼가 쳐낸 공을 재차 밀어넣어 1대1 동점을 만들었는데요.
승부는 마지막에 갈렸습니다. 베트남이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천금 같은 페널티킥 기회를 얻은 베트남은 팜뚜언하이가 키커로 나서 침착하게 역전골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경기가 끝났고 박항서 감독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베트남이 도르트문트를 잡는 기적이 일어나자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과 또 재계약을 하기 위해 긴급히 관계자를 찾아 파격적인 제안을 했지만 박항서 감독은 더 이상 베트남에 남아있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베트남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아무리 뛰어나도 동남아 축구에서만 먹힐 줄 알았는데 이 독일 분데스리가의 정상급 구단인 도르트문트까지 꺾자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미 한국 대표팀을 떠나기로 확정한 가운데 박항서 감독도 자신의 단물만 빨아먹고 태도를 바꿔버리는 베트남보다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환영해주며 뒤통수를 절대로 치지 않는 예의 바른 민족, 이 한국에서 한국 대표팀을 맡는 것을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의 백신비 요구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가져가며 뒤통수를 치더니 1억 명에 달하는 베트남 국민들의 영웅으로 등극한 박항서 감독의 뒤통수까지 쳤다가 이번에 베트남 대표팀이 도르트문트를 꺾는 기적을 만들어내자 다시 와달라고 빌고 있지만 박항서 감독의 결정은 너무나 확실해 보입니다. Welcome to Korea.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